노년의 삶. 지혜롭게 채워가는 건강과 행복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나온 젊은 날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혈기왕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 상념에 잠기기도 합니다. 분명 젊은 시절에는 넘치는 에너지와 건강한 신체가 있었고, 그 자체로 빛나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젊음이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아팠던 기억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풍요로워야 할 노년의 행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각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경직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80세 이전, 혹은 그 이후라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노년의 가장 큰 자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되는 가장 값진 것 중 하나는 바로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이 존경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지혜와 경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노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잘 익은 과실처럼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1. 자신과 타인을 향한 선물의 의미, 정서적 풍요를 더하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선물을 주고받으라는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물질적인 것을 건네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선물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보상하듯,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달콤한 휴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를 통해 자아실현의 즐거움을 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이러한 기쁨을 나누는 것은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물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이러한 노력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선물뿐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역시 그들에게는 큰 의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자산가들이 베푸는 삶을 통해 더 큰 만족과 사회적 존경을 얻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온화한 미소의 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 얼마 전 82세의 박은혜 어르신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우연히 셀프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평소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힘을 준 미소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에 온화함을 담는 연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부드럽고 품격 있는 미소는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스스로의 품격을 높여 귀티나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힘이 있으며, 이는 젊은 시절에는 미처 발휘하기 어려웠던 오랜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만 가능한 특별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모으게 됩니다. 3. 너그러움과 용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열쇠. 살아가면서 타인의 작은 실수나 허물에 너그러워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사소한 잘못들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너그러움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아량은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맞이할 고령화 시대를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평화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 홀로 서기의 지혜, 고독을 성찰의 시간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친구나 지인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가는 경험을 하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년의 시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으며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과 함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많은 관계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이어지는 질적인 관계가 오히려 정신적 안정과 성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안정과 평화입니다. 5. 건강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근육과 영양의 중요성. 50대를 넘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납니다. 40대, 50대에는 대사증후군 예방이 주요 건강 과제였다면 60대, 70대를 기점으로는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와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을 넘어 신체 대사와 균형 유지, 낙상 예방 등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맛 저하로 인한 영양 불균형 또한 노년기 건강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71세 어르신이 영양실조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주 3회 이상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한 핑거링 테스트로 자신의 종아리 근육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서로 닿지 않거나 공간이 남는다면 근육량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손가락이 쉽게 맞닿거나 겹쳐진다면 근육 부족을 의심하고 하체 근력 강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 부족은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탄탄한 하체 근육은 건강한 노년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자녀로부터의 건강한 독립, 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 60대가 넘어서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경제적 독립은 물론 정신적인 독립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를 온전히 독립시켜야 부모와 자녀,
모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녀 때문에 노부모가 불행해지는 세 가지 경우 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원망을 사고, 조금씩 지원하면 끊임없이 시달리며, 모든 재산을 다 주면 결국 의지할 곳 없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가 부양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틋한 마음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더라도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미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68세의 신사분께서는 자녀에게 대학 졸업 또는 결혼까지만 지원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연금으로 생활하겠다고 계획하여 현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혹여 자녀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큰돈을 한 번에 지원하여 함께 어려워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수입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7. 비교는 불행의 씨앗,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은퇴를 앞둔 60대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창회 등에서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어야 했는데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박탈감을 만회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은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50대, 60대는 실패했을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은 시기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재정, 체력, 가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스스로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노년. 노년기는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아름다운 결실로 채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하는 너그러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감수성, 그리고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평가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유로운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